회사는 WWE를 사들이는데 들어간 지출을 선수들을 해고 혹은 삭감하여 갚아가고 있습니다. 방출 당일 다수의 인원에게 딱 이틀만 주었다. 50% 정도의 삭감 계약을 내밀었다. 회사의 부채는 선수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책임이 WWE 소속 선수들과 그들의 계약에만 전가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럴 거면 계약 왜 하냐. 그니까 이 말이야. 인생을 바꿀 만한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온전히 지켜질 거라는 확신이 거의 없다. 선수들의 사기가 엉망이 되었다. 이걸 번역하면서도 너무 웃겼던 게 너희들이 이상한 거고 우리가 상식적이 되어가고 있다. WWE 변화도 시간이 필요할 뿐 우리는 계속 이따위로 할 거니까 너넨 계속 봐. 이 개돼지들아. 이런 느낌이지 않냐? 욕 엄청 처먹는 중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수많은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를 집중 조명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모기업 TKO는 부채 청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WWE 소속 선수들과 방출 계약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이트풀에 따르면 WWE는 지난 한 달간 수천 달러가 아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급여 지출을 줄이라는 TKO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방출에 대한 뉴스인데요.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란 뉴스입니다. WWE 내부의 좌절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방출 당일 WWE는 수많은 선수에게 접촉해 잔류 조건으로 연봉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뉴데이 얘기죠. 일부 선수들에게는 단 이틀의 결정 시한만이 주어졌으며 이에 반발한 뉴데이 등 일부는 즉각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이 삭감을 받아들인 선수도 다수 존재하며 회사는 WWE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지출을 선수들을 해고 혹은 삭감하여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방출 당일 충격의 23명의 방출 명단을 받아본 날 그날 뉴데이한테 너희 오늘 방출 좀 했잖아? 너희도 좀 깎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면 좋겠어 해가지고 뉴데이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러고 나간 거야. 방출이 발표된 당일 다수의 인원에게 50% 정도의 삭감 계약을 내밀었다. 그래서 딱 이틀만 주었다. 그래서 방출 당일 우린 충격을 받았고 다음날 또 충격받았잖아. 뉴데이가 나가서. 뉴데이는 이틀도 안 기다리고 다음날 바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간 거지. 그 다음날 우리가 또 받아들인 게 50% 삭감 뉴스. 그걸 받아들인 애가 있다라는 뉴스잖아. 그냥 이틀을 다 써서 생각을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 선수가 있다. 선수들 연봉에 나가는 돈이 꼴랑 10%인데 선수들로 돈 버는 회사. 그니까 해서 의도된 구조 조정이란 뉴스인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최근 WWE와 재계약을 마친 선수들입니다. 뉴데이, 산토스 에스코바르 등 다수의 선수는 작년에 다른 단체와의 접촉조차 하지 않은 채 WWE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WWE가 돌연 계약 내용을 깎고 인원을 감축하면서 이들이 다른 회사와 협상할 때 가질 수 있었던 레버리지마저 효과적으로 차단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년도에 장기 계약을 맺게 된 산토스랑 뉴데이 같은 경우에 회사 쪽에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고 그 파격적인 조건을 브라더후드로 너무 좋아요. 역시 잘해주시네요. 이런 느낌으로 다른 곳을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거야. 다음 년도 이렇게 뒤통수 칠지도 모르고 이 패밀리십이 있었기 때문에 프렌들리하게 이 정도 가격이면 저도 좋아요 라고 이제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거야. 선수 쪽에서 단체 쪽에 호의를 내미는 거야. 주요 시즌에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선수들은 충성심으로 만족스러운 조건을 내밀자마자 흔쾌히 계약한 거지. 이건 제 의견이에요. 이 가르친 부분은. 네. 충성심으로 만족스러운 조건을 내밀자마자 흔쾌히 계약한 건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됐죠. 예. 다른 집도 보고 올게요 하고 이제 가격 비교도 해보고 묻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던 거야. 이럴 줄 몰랐던 거지. 다음 년도에 이렇게 기존 계약의 구조조정이라고 한 번도 없었던 거를 할 줄을 몰랐던 거지. 근데 해버린 거지. 선수들은 WWE를 믿었는데 본인들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단독 견적을 받지 않은 스노우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화날 것 같다. 뉴데이 입장에서는. TKO랑 토닉한 뭔가 뒷거래한 건가 그럴 것 같진 않고 TKO는 그냥 본인들의 몸값만 줄이는 거에 집중한 것 같아요. 본인들의 몸집을 불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어. TKO는. 왜냐면 매각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매각을 보고 있잖아요. TKO 쪽에서 매각할 거란 발표는 전혀 없었지만 파이트풀의 창업자라던가 뭐 여러 증권 관련된 사람들은 TKO가 매각하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토니칸 쪽에서는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죠. 예, 선수들의 몸값이 계속해서 앞으로 낮아질 전망이니까
그냥 계속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더 싸게 들어와. 기본 100만 이상을 맞춰줘야 했던 WWE 가이들이, 왜냐면 50% 50만 달러를 거부한 애들인데 토니칸이 70만 달러만 불러도 올 거 아니야. 예전에는 100만 달러 애들이라서 110만 달러 이상 불러야 됐던 애들인데 지금은 50만 달러로 후려치기 되어 있으니까 6, 70만 불러도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뉴스인데 한둘이 아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어떤 선수가 연봉 삭감을 수용했는지 구체적인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 톱스타급의 선수는 무려 50%에 달하는 대대적인 삭감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저번 뉴스 때 말씀드린 건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란 점입니다. 오랫동안 헌신해온 베테랑들은 물론 현재 부상 중인 선수들에게까지 연봉 삭감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내부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허리띠 졸라 매는 중이란 뉴스인데요. TKO는 부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왜 그 책임이 WWE 소속 선수들과 그들의 계약에만 전가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회사의 부채는 선수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간 TKO 경영진들은 오히려 막대한 급여 인상을 챙겼습니다. 경영진이 부채 해결을 위해 연봉을 삭감했다라는 소식은 전무합니다. TKO 관점에서는 실제 링에서 뛰며 돈을 벌어주는 선수들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 듯 보이나 이는 앞뒤가 바뀐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착한 집주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뭐 코로나 시절에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줄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경영진들이 실제 먼저 한 발 앞서서 본인들의 몸값을 줄였으면은 이런 논란이 덜했겠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상여금은 더 많이 올렸잖아. 저번 뉴스 때 얼마인지 알려드렸는데 본인들의 몸값은 더 불리고 선수들은 더 줄이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다라는 거고, 본인은 인상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WWE는 대규모 선수 방출과 연봉 재협상을 단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사장인 니칸 역시 상당한 수준의 연봉 삭감을 감수해야 마땅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재 니칸의 기본 연봉은 연간 200만 달러, 약 27억 원이지만 27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연간 300만 달러, 약 41억 원으로 오히려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건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할 권리까지 양측이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수많은 선수를 해고하고 남은 이들에게 연봉 삭감을 요구하면서 정작 회사의 수장은 거액의 연봉 인상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영진의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무려 100만 달러를 올렸어? 아니, 자신의 몸값 3분의 1을 한 번에 점프시킨 거야. 선수들은 기존 계약을 구조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여놓고 자신들은 올렸어? 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노릇인데 특정 조건 하에 서로가 계약을 조기 종료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니카는 당장 내일이라도 정말 개쩌는 조건이 들어왔어. 다른 데서 막 구글 뭐 이런 뭐 코카콜라 막 이런 데서 정말 개쩌는 조건이 들어오잖아? 그럼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니카는 서로가 서로의 계약을 조기 종료할 권리까지 확보했다. 굉장히 니칸에게 유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은퇴어 퇴직금까지 챙기며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니칸이 인상할 만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TKO 그룹의 재무 성적은 역대급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15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WWE 부문만 봐도 매출이 22%나 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로얄 럼블 2026이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라이브 이벤트와 호스피탈리티 매출은 전년 대비 62% 폭등한 1억 2,3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단번에 24명의 선수를 방출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더럽게 많이 벌었죠. 26%가 증가했으니까 15억 달러면은 절대 무시할 만한 넘버가 아니야. 대기업 매출이고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회사는 일단은 대박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WWE 이번에도 대박이 났고, 사실 WWE가 좀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게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겠지만서도 대단하다고는 생각이 되죠. 저흑자가 이런 네거티브가 만연한 상황이 유지가 될까,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이 팬들, 구매자들, 손님들이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그 식당의 별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식당은 줄을 쓰고 있어. 사람들이 이 줄타기가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서 줄이 끊어지냐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사우디에서 로얄 럼블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냈고, 로얄 럼블 해줘라고 얘기해서 얼마 줄게 해서 많이 줬고, 해서 로얄 럼블을 위한 전용 경기장도 즉석에서 만들었잖아. 한 3개월 만에 로얄 럼블을 위한 경기장을 만들었어. 그럴 정도로 로얄 럼블에 힘을 많이 줬고, 사우디가 돈을 더럽게 많이 줬다. 그래서 WWE가 돈을 더럽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레슬매니아만 해도 얼마나 광고가 많았습니까? 예? 슈퍼볼 광고비가 엄청 비싸잖아, 슈퍼볼 광고비가. 근데 뭐 마크 샤피로가 이 레슬매니아는 WWE 슈퍼볼입니다 라고 말했던 만큼, 얘네들은 분명히 애초에 이 레슬매니아를 슈퍼볼 수준으로 일반 관객석 가격도 많이 올리고 있잖아. 4배로 올렸는데 광고비도 더럽게 올렸을 거야. 근데 광고비를 더럽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더 많이 실었잖아. 오히려 광고 중간에 레슬링이 껴있는 수준이니까. 그때도 슈퍼볼이긴 했음. 근데 지금은 티켓 가격을 슈퍼볼에 실제로 맞추고 있잖아요. 광고 비용도 아마 그만큼 올렸을 거야. 그러니까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TKO 뉴스인데요. 뒤통수 치는 중 팬들이 가장 붕괴하는 지점은 이번 사태가 역대급 성공을 거둔 레슬매니아 종료 후 불과 2주 만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레슬매니아가 재정적인 실패를 했다면 TKO의 이런 논란 섞인 결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레슬매니아 42 이후 역대 최고 입장 수익을 경신했고, 회사 측은 이를 자축하는 보도까지 배포했습니다. 거액의 수익을 자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선수들을 해고하고 연봉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비즈니스 도덕성과 논리면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밑에도 계속 TKO예요.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돈은 벌어서도 인건비 줄여야 돈 더 버니까 저만이 맞고, 그래서 내가 이 짤을 왜 퍼왔냐면 이게 전년도 레슬매니아 애프터 파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발렌티노 칸 같은 유명한 DJ, 뭐 메트로 부민 래퍼, 뭐 MGK 같은 가수, 뭐 그롱크랑 같이 플로 라이다가 함께했던 애프터 파티 포스터들인데, 이게 다 막 레슬매니아 끝나고 막 파티 엄청 하잖아. 원래도 레슬매니아 끝나면 다 같이 막 뒤풀이 해요, 회식해요. 예.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라이노 마누라랑 부부싸움해서 그날 잘리기도 하고, 막 옛날에 막 그랬어. 15년 전에 뭐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레슬매니아가 이 관중은 덜 들었지만 티켓 가격을 4배 올렸기 때문에 역대급 관중 기록을 어쨌든 돈 번 걸로 치면은 역대급으로 벌었잖아. 그러면 오히려 선수들에게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선수를 잘랐다, 스프링 클리닝 했다. 스프링 클리닝은 매번 하는 거였잖아. 매번 하는 거라서 이해는 돼요. 카이리 세인 막 이런 빅네임도 납득은 안 되지만 매번 막 브론 스트로맨 이런 빅네임 있었으니까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이런 기존 계약의 구조 조정이 전례가 없었잖아요. 이제 TKO가 좀 보니까 비싸네, 이렇게 비싸, 이거 좀 내려, 약간 이런 거는 전례가 없었던 거라서 이 TKO가 돈을 역대급으로 벌었음에도 허리를 오히려 졸라매는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한다. 배만 불리는 중 경영진의 성과급 잔치와 대비되는 선수들의 희생이 업계 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주가 상승과 함께 TKO 경영진의 막대한 보너스 패키지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출이 향후 WWE의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수들에게 연간 70만 달러 이상의 연봉 삭감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과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이 온전히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은 거의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사기는 엉망이 되었으며 다수의 선수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계약 왜 하냐. 그니까 이럴 거면 계약 왜 하냐가 이 말이야. 인생을 바꿀 만한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온전히 지켜질 거라는 확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선수들의 사기가 엉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계약 왜 하냐가 그 말이야. 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다루려고 해도 뉴스 사이트 절반이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특집이야. 비슷한 얘기 같지만 뉴스가 맞아요. 이번 뉴스가 제일 골 때리는 뉴스였는데 개인적으로 시작할게요. 착한 척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TKO 그룹 홀딩스가 WWE 크리에이티브 팀에 선수단 감원을 요청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번 조치는 스맥다운의 2시간 편성 복귀와 최근 단행된 NXT 선수들의 메인 로스터 콜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이 TKO 측은
작년 인수 당시 좋은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감원을 자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이브 멜처는 이번 대규모 감원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번에 방출 규모가 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작년에 일어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WWE는 매년 방출을 진행하지만 작년에는 회사를 막 인수한 직후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방출을 많이 지시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자제했는데 이번 조치는 일종의 밀린 숙제를 하는 격입니다. 수련생들은 단순히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인원들이 정리된 것이나 메인 로스터 방출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NXT에서 콜업된 인원들만큼의 기존 인원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TKO는 크리에이티브 팀에 누구를 기용할 계획이 없는지 명단을 달라라고 요청했고 크리에이티브 측이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둘째 이유로는 스맥다운의 편성 변화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스맥다운이 다시 2시간 체제로 돌아갑니다. 방송 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서 선수들을 노출할 기회도 그만큼 적어지게 되었고 스맥다운 쪽에서 추가적인 감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방출 규모에 숨겨진 전말입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NXT가 올라오는 만큼 메인 로스터 줄이는 거. 스맥다운이 2시간으로 줄어들어서 그만큼 얼굴을 줄여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저번 뉴스 때 말씀드린 건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거는 이번 연도의 방출은 전년도에 일부러 참은 거에 대한 밀린 숙제를 한 거다. TKO는 작년에 인수한 지 이제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착한 척 하고 싶었다.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원을 자제했다. 그래서 올해는 밀린 숙제를 했다. 라고 멜처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크 샤피로의 특집인데 그냥 좀 봐라 라는 뉴스입니다. 마크 샤피로 TKO COO는 최근 광고가 지나치게 많다는 팬들의 지적에 입을 열었습니다. 샤피로는 핵심 팬층의 피드백을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고 배운다. 스포츠 비즈니스와 팬의 경험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광고 삽입을 멈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를 영화관에 비유하며 티켓값, 팝콘 가격이 오르고 영화 시작 전 30분 광고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듯 WWE 변화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광고 수익이 결국 더 창의적인 컨텐츠와 인재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역대급 관중 동원과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큰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로 돈을 벌면은 컨텐츠와 인재를 위해 쓰일 거다라고 말하는 게 타이밍이 기괴하죠. 저번 주에 그렇게 24명을 쳐내놓고 인재를 위해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코웃음만 나오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도 너무 웃겼던 게 이거를 영화관에 비유하며 티켓값, 팝콘 가격이 오른 거 원래 가격 오르는 거다. 영화 시작 전에 30분 광고 보는 거 원래 보는 거다. 너희들이 이상한 거고 우리가 상식적이 되어가고 있다. 해서 WWE 변화도 시간이 필요할 뿐 너희들이 여기에 익숙해질 것이다. 계속 우리는 계속 이따위로 할 거니까 너넨 계속 봐. 이 개 돼지들아, 주는 대로 쳐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냐? 진짜 좀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미쳤나봐요. 너희도 익숙해질 거다. 변화의 시간이 필요할 뿐. 좀 열받는데 킹받기 웃겼어요. 네. 계속되는 마크 샤피로 뉴스인데요. 그냥 좀 보라고 라는 뉴스입니다. 티켓 판매 저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마크 샤피로는 티켓 판매 실적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스베가스는 동일 시장에서 2년 연속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비록 작년보다 낮더라도 여전히 WWE는 역사상 높은 수익을 올린 기록 중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티켓 가격을 올렸으니까요. 또한 팬들의 불만을 샀던 메가피 스토리 라인 등 크리에이티브 문제에 대해서도 팬들의 불만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는 귀를 닫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연예인 활용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올해 그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정말 팬들의 목소리를 듣는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 실적이 관객 수는 줄었지만 티켓 가격이 올라서 결국에는 매출이 올랐고요. 2년 연속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럼 왜 했냐 이거야. 왜 했냐면은 베가스에서 절세, 세금 감면을 겁나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천만 달러를 줬죠. 열기만 해줘. 그럼 우리 이만큼 돈 줄게. 오히려 돈을 줬어요. 그래서 열었다. 결국에 관객은 덜 왔지만 티켓 가격을 올려서 수익도 오히려 증대했다.
돈을 더럽게 많이 번 올해 레슬매니아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레슬매니아 또 ESPN으로 옮긴 첫 번째 레슬매니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 TKO 뉴스 비리가 많아. 비리는 아니고 이 새로운 회사의 새로운 사업 방식이지. 그 사업 방식이 우리가 열받는 내용으로 가득한데 얘네들은 감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의 신이네. 얘네는 감출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TKO의 예산삭감 스타터팩이라고 해요. 무대 규모는 줄이고 폭죽도 줄이고 광고는 여기저기 떡칠하고 선수들의 계약은 감축하고 프로덕션에는 더 투자 덜하고 광고 더 많이 늘리고 티켓 값을 올리고 주가를 올린다. 팬들은 돈을 더 내고 레슬링은 덜하고 이게 TKO다 라고 이제 팬들의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네. 그로 이비루가 왔는데 일본 이름 하나 지어줘 라고 물어보는 트리플 H입니다. 진짜 이럴 것 같아. 진짜 이럴까봐 무섭다. 다음 뉴스입니다. 퐁당 레인즈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의 향후 행보를 두고 소셜미디어가 뜨겁습니다. 여름 내내 풀타임으로 활동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6월 TV 녹화 일정에서 그의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클래시니 이탈리 출전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로만이 이번 주말 제이코 파투를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할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보고 있지만 WWE 특유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로만 레인즈가 클래식 이탈리까지는 나오지만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떻게든 사우디는 빠진다라는 뉴스는 일단 부정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사우디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퐁당퐁당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코디 로즈가 백래쉬를 쉬고 있잖아요. 백래쉬 쉴 거잖아. 대진이 비어 있잖아. WWE 챔피언십이 아무튼 안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만 레인즈도 클래식 이탈리까지 하고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를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포스터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 펑크도 쉬고 있고, 펑크는 쉬었어야 했어. 펑크는 무조건 쉬었어야 됐어. 1년 넘게 너무 땜빵 챔피언인데도 너무 빡세게 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펑크는 쉬어도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로만도 사실 저는 별로 불만 없어요. 근데 좀 이게 짜칠 뿐이지. 파트타임 같은 개소리는 집어쳐라. 풀타임 이다 막 이렇게 레슬매니아 기자회견에서 막 개멋있게 얘기했던, 거기서 막 우리 막 시청자들이랑 다 같이 막 입중계하고 나서 보고 막 우와 막 이랬었는데, 개멋있어 막 이랬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 그게 좀 짜칠 뿐이지. 로만도 백래시랑 클래식 이탈리아고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만 빠진다고 하면은 딱히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예. 그때 코디가 하면 되지. 뭐 아니면 펑크가 하거나. 뭐 로만 같은 애가 1왕이라니 왜요? 전 너무 좋은데. 저는 이번 레슬매니아 이후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클래식 이탈리까지는 하는 게 확정인데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는 안 할 거라는 뉴스가 있지만 포스터에는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레슬링 뉴스는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 헤이먼이 또 예고한 건데, 백래시에서 너희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특별함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 백래시 때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폴 헤이먼이 뭘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꼭 폴 헤이먼이 뭘 하지 않더라도 폴 헤이먼이 요즘에 이 선수 프로듀싱, 각본 프로듀싱, 경기 프로듀싱에 모두 나서고 있잖아. 그래서 폴 헤이먼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뭔가 백래시에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고, 그 서프라이즈는 폴 헤이먼의 입김이 있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 가장 많이 검색된 10명의 레슬러, 브론 레스너가 은퇴빨이 있어서 그런지 1위였네. 로만 2위고요, 펑크 3위, 4위 복귀한 페이지, 5위 랜디, 6위 코디, 7위 페미, 8위 리아, 9위 리브 모건, 10위 로건 폴.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갱 쌩까냐라는 뉴스인데, 라커룸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뉴데이 멤버들의 방출 소식에 동료 선수들이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애정은 동료 선수들의 헌사뿐만 아니라 라이벌 단체인 AW 선수들이 그들의 업적과 우정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 세계가 WWE의 결정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틀풀의 초과 보도에 따르면 내부 관계자는 WWE가 뉴데이의 공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적으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피 킹스턴은 20년 활약한 전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는 막 회사랑 좋게 이별하는 선수에 대해서 막 영상 틀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무조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야. 20년간 활약한 코피 킹스턴, 제비우주도 16년인가 오래 했더만. 근데 이런 레전드들이 WWE랑 이렇게 이별하는 거잖아. 이게 뭐 이렇게 사고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간의 계약 협상 결렬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게 나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 기분 좋게 한 줄이라도 써줘야지. 20년의 코피 킹스턴 레전드 막 이렇게 뭐 앞으로 행운만 가득하길 빕니다. 옛날엔 이걸 했어요. 근데 글로는 옛날에 이거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www.com 맨 앞에 헤드라인으로 실어준다던가 뭐 어느 정도의 헌사를 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사적으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면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거야. 20년간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코피 킹스턴, 그러니까 페어웰 저런 거라도,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퓨처 엔데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해야지. 옛날에는 www.com에 가면은 방출 명단 열 몇 명이 쭉 새로 써 있었어. 새로 써 있은 다음에 뭐 누구누구 뭐 앞으로 행운을 빕니다 뭐 이런 게 써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최다 무슨 X 파이트풀 막 이런 거에다가 막 풀고 있잖아. 좀 시대가 좀 이상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립진 않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로에서 마이클 콜 해설위원이 킹스턴의 피니시 기술명인 트러블 인 패러다이스 라고 외치며 은연중에 헌사를 보냈지만 이는 오랜 친구인 콜의 개인적인 배려였을 뿐입니다. 회사의 무관심은 선수들과 TKO 사이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20년을 헌신해도 떠날 때 말 한마디 없다면 누가 이 회사에 충성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빈스 맥맨은 이러한 여러 기행을 일삼으면서도 떠나는 선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으며 2019년 딘 앰브로스 이탈 때에도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나? 그래서 아무튼 마이클 콜이 뭐 돌려차기가 나왔을 때 트러블 인 패러다이스 막 이렇게 외치긴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단독적인 행동이고 TKO에선 어떤 이 선수에 대한 트리뷰트 헌사가 없었다. 그래서 선수들 역시 내가 나가도 저러겠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가 많이 내려갔다. 근데 옛날 빈스 시절에 한 적이 있다. 빈스의 숙적 하늘로라는 뉴스입니다. 이틀 전 새벽이죠. 하늘로 가진 테드 터너인데 프로레슬링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미디어 거물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CNN의 창립자이자 방송 제국을 건설한 그는 88년 짐 크로켓 프로모션을 인수해 WCW로 탈바꿈시키며 빈스 맥맨과의 WWE의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84년도 테드의 방송국 TBS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조지아 레슬링이 방영 예정이었으나 빈스가 조지아 레슬링의 지분을 사들여 본인의 WWF 쇼를 멋대로 방영하면서 이 둘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유명한 88년도 전화썰을 시작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나 테드인데 나 방금 WCW를 샀어. 이제 나도 레슬링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네 라고 테드가 말하자 축하해. 근데 엔터 사업을 하는 나한테 왜 그걸 알려주는 거지? 라고 맞받아친 이 둘의 대화는 먼데이 나잇 워의 전설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서막이었습니다. 월요일 밤의 전쟁 중 WCW는 WWF를 상대로 83주 연속 시청률 승리를 거두는 등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빈스는 테드 터너를 조롱하는 코미디 코너를 방영할 정도로 두 사람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개인적이었습니다. 비록 2001년 WCW는 패배하며 매각되었지만 테드 터너가 없었더라면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황금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터너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빈스 체제였으면 테드 터너 추모하는 척 조롱 세그먼트 하나 공들여서 깎았을 때. 그래서 나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NXT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잖아. 과연 WWE가 스맥다운에서 테드 터너를 추모할지 저도 그게 좀 기대가 돼요. 제가 또 추모 멘트를 또 해야겠죠. 나도 좀 레전드인 게 어제 내가 추모 멘트를 했어요. 다마 오프닝이 테드 터너 추모여서. 그러면 나는 AEW에서 추모 멘트라고 토요일에 또 스맥다운에서 WWE에서 추모 멘트를 또 하는 건가 내가? 좀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이력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83주 NW가 전성기를 자랑하던 이 시절에 83주 연속으로 WWE를 이겼죠. 그때 막 에릭 비숍이 본인이 심어놓은 인사이더에게서 WWE 로우의 그날 방송 대본을 받아 같은 시간에 방영해야 되는데 10분 먼저에 WCW가 10분 먼저 한 다음에 에릭 비숍이 오늘 로우에 있을 내용들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로우에서 뭐 했지 다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나이트로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나이트로 하고 막 나이트로가 시청률 이기고 막 그랬죠. 막 앨런드라 블레이즈가 WWE에서 WCW로 이적하면서 타이틀 벨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러면서 진짜 막 골 때리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WCW가 83주 동안 이겼지만 결국 스톤콜드라는 엄청난 인물이 라이징 하게 되면서 WCW의 연승이 끊기게 되고 NW는 뇌절하게 되면서 점점 막 빈스 루소 막 그 새끼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 인수가 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테드 터너가 없었더라면 이런 황금기가 없었을 거다. NW도 없었을 거고 골드버거도 없었을 거고 뭐 스팅도 없었을 거고 DDP도 없었을 거고 뭐 다 없었을 거다.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심지어 AEW조차도 지금 테드 터너의 방송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잖아. TNT가 터너 네트워크 텔레비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TNT 자체가 테드 터너의 방송국이야. 여전히 그러니까 WCW 버전 2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다이너마이트에서도 테드 터너의 추도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스팅이 얘기했나? 스팅이 프로레슬링을 사랑한 첫 번째 빌리어네어라고 그랬어. 프로레슬링을 사랑한 첫 번째 억망장자, 두 번째는 토니 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테드 터너 채널에서 프로레슬링을 너무 사랑하는 억망장자가 또 하나 나와서 서포트하는 거에 있어서 결국엔 WWE를 좋아하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제 프로레슬링을 하는 선수에게도 모두에게 참 황금기를 여전히 안겨다주고 있다. 토니 칸에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해놓고 한다는 게 핑거 오브 둠 벌러덩. 그래서 여기 AW가 테드 터너를 추모하고 있고 87세면 오래 장수하신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세스를 배신한 이유 브론 브레이커는 이번 주말 백래시를 통해 세스 롤린스와의 길었던 대립을 마무리하고 다시 월드 타이틀 전선에 뛰어들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는 작년 롤린스를 배신했던 이유에 대해 세스가 나를 후계자로 키우는 척하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하거나 앞길을 막을 것이라는 촉이 들었기 때문이라면서 각본상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뉴스냐? 그래서 백래시 앞선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건데 작년에 왜 세스를 배신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스가 결국에 얘 맨날 쉴드 때 하던 거 보니까 맨날 뒤통수 치더라. 그래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직감 촉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스피어 갈겼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뭐 명확히 설명했어. 이게 명확하냐? 이건 그냥 촉이지. 그래서 너무 웃겨요. 이렇게밖에 못하냐? 아니 세스가 결국에 그 다이빙 헤드버트에서 부상 당했으면은 뭔가 그 스피어를 갈겼을 때 본인도 K페이브 안에서 뭔가 좀 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감이 정작 촉이라고? 그래서 너무 웃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잘 생각해 팬들 이란 뉴스입니다. 세미 제인이 토론토 선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제인은 내가 악역으로 돌아섰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번 변화는 기존의 전형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주 달라지는 관중의 반응을 살피며 캐릭터의 방향을 조절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선과 악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되었던 진저브레드맨 마스코트 습격 사건에 대해 이러한 갈등이 캐릭터를 더 신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기적인 흐름을 강조한 세미 제인의 캐릭터가 이번 백래시에서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뭐 어떤 결말을 맺어? 지겠지. 너는 악역 맞아. 악역 맞는데 약간 입체적인 마이크워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진저브레드맨이 돌아가셨잖아. 진저브레드맨의 장례식이 이번 스맥다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현지 레슬링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어느 저널에서는 저번 스맥다운을 평가하기로 진저브레드맨을 돌아가시게 한 거, 사망하게 한 거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각본으로 트릭 윌리엄스를 망치고 있다라고 평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진저브레드맨이 이번에 죽게 되면서 오히려 트릭 윌리엄스가 진저브레드맨이 작살난 거를 뇌절을 또 받아들여서 더 유쾌하게 풀었다? 그래서 이번 스맥다운에서도 이 진저브레드맨을 막 추도사 막 읊으면서 막 눈물 훔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뭔가 지금 트릭 윌리엄스의 모습이 약간 익살스러운 개그? 그러면서도 완벽한 피지컬? 약간 드웨인 존슨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유쾌했을 때 드웨인 존슨을 전 연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묘하게 빈스만 나는 개그 세그였음. 이번 스맥다운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진저브레드맨의 장례식 저는 꼭 볼 거예요. 저는 꼭 스맥다운 이번 주 꼭 볼 겁니다. 안 볼 수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아무튼 또 이제 진저브레드맨이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명복을 빕니다. 하늘로 떠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숀 마이클스가 What's Your Story 이 스테파니 맥맨의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걸 좀 많이 다뤄놨거든요. 그래서 스테파니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NXT의 책임자로서 활동하고 있잖아. 거기에서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WWE NXT를 이끄는 숀 마이클스가 스테파니 맥맨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프로레슬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선수가 메인 로스터급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3년이 걸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쇼는 본인의 경험과 현재의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초기 3개월 동안 수백 번의 경기를 소화하며 실적을 쌓았지만 지금의 라이브 이벤트 일정으로는 신예들이 1년 동안 그 정도의 경험치를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실전 경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TKO의 빠른 콜업과 방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선수 육성 내실을 강조한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NXT는 하우스쇼를 뛰긴 하죠. 인디 레슬링 규모 수준으로 뭐 체육관 이런 데를 많이 돌고 그러다 어쩌다 PLE에 어쩌다가 한 3,000석 규모로 하고 그거 외에는 이제 500석 규모의 퍼포먼스 센터가 고작인데 옛날에 숀 마이클스는 하루에 2경기씩 하우스쇼를 뛰면서 일주일에 막 6경기 이상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쁘게 1년 안에 정말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라떼보다 경험치를 똑같이 쌓는 게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신예 레슬링을 모르는 운동선수는 3년 정도 수련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록센 페레즈의 남자친구가 너는 3년간 했는데도 평가도 좋은데도 네 자리가 없으니까 트리플 A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숀 마이클스가 뭔가 이 3년이라는 숫자에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이 방출에 대한 기준으로도 3년이 좀 뭔가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보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나처럼 되지 마라 라는 뉴스인데요. 계속되는 팟캐스트에서 숀 마이클스가 후배 선수를 향한 각별한 애정과 교육 철학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클스는 레슬링 비즈니스는 냉혹하다. 때로는 최고의 실력자가 1등을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도 절반의 성과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면서 카멜로 헤이즈를 예로 들어서 쓴맛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마이클스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라. 마이클스는 과거 자신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오직 레슬러 숀 마이클스에게만 쏟아부었던 시절을 언급하며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파멸적인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매 순간을 일에만 매몰되어 살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요즘 선수들이 일 외의 것에서 기쁨과 위안을 찾을 줄 아는 것에 훨씬 건강한 세대라는 점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식의 꼰대 문화를 경계하며 과거의 방식 중에는 정말 멋진 것도 있었지만 형편없고 멍청한 것도 많았다고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마이클스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이 직업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후배들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커리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있는 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좋은 뉴스도 좀 하고 싶었는데 긁고 긁어야 나와요. 이런 게 참 보기 좋다. 그래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여러 막 플랫폼에 있는 걸 다 모아서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거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추가로 찾은 거에는 이런 숀 마이클스의 에피소드 썰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문에는 카멜로 헤이즈를 언급했는데 카멜로에게 한 말이에요. 레슬링 비즈니스는 냉혹하다. 때로는 최고의 실력자가 1등을 못할 수도 있고 절반의 성과만 받을 수도 있다. 레슬매니아 못 나갈 수도 있다. US 챔피언십 직전에 뺏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카멜로 헤이즈에게 숀 마이클스가 해준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Back in my days 나 때는 말이야 레슬링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 말이죠. 저도 이 조이 저넬라에게 들은 얘기인데 레슬러들의 삶은 여행의 연속이잖아. 비행기를 타 비행기를 내려 운동할 곳을 찾아 운동을 해 운동이 끝나면 경기를 하러 가 경기가 끝나면 밤새 술을 마셔 비행기를 타 비행기에서 내려 운동할 곳을 찾아 운동을 해 경기장으로 이동해 경기가 끝나 밤새 술을 마셔 비행기를 타 비행기에서 내려 이게 얘네들의 삶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너 이러다 죽어
그래서 계속 옆에서 계속 몬스터 마신 다음에 정찬성 선수 좀비 드링크가 있어서 막 좀비 드링크 막 이러면서 또 에너지 드링크 계속 여러 종류를 계속 마셔. 그걸 라이브 켜서 막 계속 리뷰해. 그래서 너 이러다 죽어 이러니까 옛날 WWE 선수들은 원래 이렇게 다 살았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는 건가 싶어서 이번엔 치즈버거 초대석에서도 치즈버거한테 물어봤어. 진짜로 옛날 WWE 선수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맞대. 그러니까 숀 마이클스가 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 조이 저넬라의 말에서 반추했을 때 사실인 것 같아. 매 순간 일에 매몰되어 살았다. 그래서 그토록 승리하고 챔피언십에 더더욱 집착한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형편하고 멍청한 것밖에 없었다. 이것도 사실인 것 같아. 조이 저넬라의 말로 보면은 맨날 술 먹고 막 여자 막 하고 뭐 약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막 애들이 틱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연애도 하고 막 이렇게 놀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은 우리들 같이 파멸적이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좋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도파민에 절여진 삶. 그니까 옛날에 그 시대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래서 숀 마이클스가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후배를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애견이 되자. 숀 마이클스 요즘에 너무 좋은 것 같아. 특히 좀 NXT의 애기들을 본인의 딸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블랙앤골드 시절처럼 가고 있다. 인디 네임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쇼가 앞으로 이제 한 1개월 정도 있으면 쇼가 많이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지는 좀 NXT 완전 마탱이 같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특히 브론 브레이커랑 윌 크루스 비교하는 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리즈를 엄청 밀어주려고 하는 듯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네. 또 카멜로 헤이즈 곧 돌아올 것이다 선언해가지고 그래서 카멜로 헤이즈가 이 US 벨트를 강탈당해서 레슬매니아를 강판당했잖아. 그때 사람들이 얘기한 게 켈라이 조던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야 돼갖고 벨트 뺏긴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진짜로 그 말이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쉬었다. 결국에 레슬매니아 이후로 스맥다운 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 스타 오냐? 라는 뉴스인데요.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블레이크 몰로의 메인 로스터 데뷔가 임박했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몰로는 이번 달까지 스맥다운 브랜드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미드카드 전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티파니 스트래턴과의 대립구도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립이 과연 타이틀전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카더로 활용될 건데 미드카더 지금 하고 있는 티파니의 US 타이틀에 도전하지 않을까? 도전한다면 뺏을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블레이크 몰로는 대놓고 키울 인재인 것 같아가지고 멀로 예쁘긴 한데 슈퍼스타 아우라가 뭔가 아직 애매함. 멀로 티파니 대립 기대된다. 이 멀로도 살짝 보치를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주얼상으로는 극강의 대결인데 경기는 좀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둘 다 한 번씩 큰 실수하고 그 뒤로 둘 다 멘탈 흔들려가지고 동공 흔들리는 거 막 보이고 막 그러면 다른 의미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멀로는 상대가 잘할 때 굉장히 잘해요. 티파니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마탱이가 간 것 같아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NXT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마탱이가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티파니가 또 챔피언 되고 나서 신이 났어요. 네, US 챔피언 되고 나서 신이 나서 막 여기저기 막 신이 났습니다. 또 생일 주간이었죠. 저번 스맥다운이 생일 주간이어서 동료들하고 또 캐리온 크로스도 있고 스칼렛도 있고요.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얘가 남자친구죠. 이스라엘계. 티파니 킹쁘긴 해. 벨트에 소금물 묻는다. 그럼 부식되나? 조금 부식될지도. 그 다음 짤로는 이제 티파니 스트래턴 생일 주간에 요트 파티에서 모인 스칼렛과 티파니라고 해요. 꼭 자매 같네 뭔가. 둘 다 금발의 글래머여서. 오 뭐야? AI인가? 왜 이렇게 살 뺐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나이가 이 정도예요? 어플 썼나? 이렇게 빠졌다고? 네. 아무튼 티파니 생일 요트 파티에 모인 인물들입니다. 네. 나이야 원래 얼굴 살은 없음. 아니 근데 배도 깠는데? 두 명의 몸 사이에 옆구리가 감춰져서 그런가? 아무튼 감량을 많이 한 것 같긴 했어. 많이 한 것 같긴 했는데 저 정도라고? WWE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레슬매니아 42-5기 영상 내에서 CM펑크의 아이코닉한 AFI의 미세리아 칸타레 테마곡을 일반 음악으로 덮어씌워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다행히 넷플릭스 버전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아직 원곡 그대로 나온다네요. 그래서 미사리아 칸타레가 이 넷플릭스에선 그대로 나오는데 아마도 유튜브 내지는 ESPN 플러스에서 좀 잘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누가 편집했나요? 저는 모르죠. 일단 음악 저작권 때문에 뭐 ESPN이나 넷플릭스에서 자른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손절에 버리기란 뉴스인데요. 리키시가 녹스 프로레슬링 아카데미를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카데미 내의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과 이에 따른 WWE의 관계 단절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이제 이 녹스 프로레슬링 아카데미가 리키시가 헤드코치로 있는 이 레슬링 스쿨 겸 인디 단체인데 여기에서 리키시가 떠났어요. 예, 왜냐면은 UFC 파이터 있잖아요. 그 UFC 파이터의 아들이 여기서 선수를 진짜로 반 죽음 만들어 버렸잖아. 다행히 그 폭행당한 선수는 멀쩡하긴 한데 이중격투기 선수의 아들이 한 레슬러를 초죽음 상태로 만들어놔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녹스 프로레슬링이 WWE와의 ID 계약이 끊겼어요. WWE 선수를 다이렉트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폭행 사건으로 단절됐어. WWE랑 관계가. 그래서 리키시도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됐고 리키시가 손절했다. 이 단체를 손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치소는 나의 집이란 뉴스인데요. WWE 스타 알베르토 델리오가 멕시코에서 또다시 법적 공경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리오는 최근 한 레슬링 이벤트 도중 여성 팬을 모욕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당국이 그의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는 26년 4월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었다가 법적 합의를 통해 석방되었으나 품행 유지 및 위협적 행동 금지라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관중의 야유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퍼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멕시코 당국은 가석방 취소 및 재수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너 품행 유지, 위협적 행동 금지 이랬는데 관중의 야유에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 팬을 모욕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위협적 행동 금지를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재수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구치소는 나의 집. 이렇게 보여집니다. 델리오 참 대단한 인물이네요. 토니야 저게 진짜 마피아란다. 토니 디안젤로 그니까. 휴 범죄자색 안 데려오길 잘했다. 그니까. 데려올 뻔했어 봐. 그랬으면 지금 막 못 갈 것 같아. 감옥 가게 생겼어. 막 이렇게 난리 날 뻔했지.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친 컷이란 뉴스인데요. WWE 스타 스테파니 바켈 전 남자친구이자 레슬러인 엘 쿠아트레로에게 가정폭력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4년 사건 발생 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아트레로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바케르의 아파트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심각한 신체적 가해를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바케르가 자신의 목 부위에 부상을 입증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가정폭력 혐의를 여성 살해 미수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멕시코 법에서 매우 엄중히 다루는 범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선수 복귀까지 했던 쿠아트레로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 다음 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여성 살해 미수를 굉장히 엄중히 다루는 범죄인데 대체 알베르토 델리오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이게 이 폭력을 당하고 나서 이 스테파니 바켈이 굉장히 스타가 됐잖아요. AEW에서. 그래서 그 AEW에 왔을 때도 이 사건이 재조명됐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WWE에서는 이게 좀 쉬쉬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드디어 정의의 결말을 맞이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 결과가 나면 또 알려드릴게요. 처세의 달인 델리오 그니까.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 세미제인이 칠레에서 PLE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스테파니 바켈 덕분에 칠레 쇼가 15분 만에 매진됐다 합니다. 칠레에서 WWE 쇼가 잡혔는데 15분 만에 매진됐다고 해요. 이번에 디자인한 티셔츠 시안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인지입니다. 사인지. 이거는 사인지는 4대5 사이즈로 인스타그램이라서 지금 세로가 잘려 있는데 위에 하늘이 더 공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부분에 사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약간 그 철권 3의 화랑 컨셉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해달라 약간 이런 식의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화랑이 여기에 맥이라고 써있잖아. 맥. 근데 난 닉이라고 썼어. 닉. 철권 3 버전의 화랑 그 스테이지 그 느낌으로 이렇게 했고요. 티셔츠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가 절대로 안 팔 것이다. 한정판 팬클럽 결제한 사람만 줄 것이다. 텀블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한정판 구매한 사람들의 후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돌프 지글러와도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할 것이다 해갖고 약간 TNA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옷도 TNA 때 입은 옷이고 별명도 다 TNA 별명이고. 나 근데 옛날부터 그 명예의 전당 티셔츠 같은 거 보면 지금도 리플레어 명예의 전당 티셔츠 안 산 게 후회되는데 이 전체 커리어가 등판에 써있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탐이 났던 기억이 있어.
있어가지고 이 돌프 지글러 닉 네메스가 여지껏 했던 커리어를 밑에다 다 써놨어요. 여기 밑에다 이 하단에 다 써놔서 더더욱 그 티셔츠에 대한 가치를 더했다? 보통 선수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잘 써놓잖아, 티셔츠에. 명절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랑 함께 했다 느낌이 날 수 있게 이 선수의 커리어 밑에다 써놨어요. 확실히 PWS가 이번에 스케일을 제대로 키웠다 생각이 됩니다. PWS 초대석 2부가 유튜브 멤버십으로만 하루에서 이틀 일찍 공개가 되거든요.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결제를 추천드립니다. 한 3,000원 이상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 컨텐츠가 깊고 재밌습니다. 오늘 멤버십으로 공개가 되는 PWS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PWS 중계를 킬 수 있을지는 그것도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스트리머들 많이 키잖아. 전년도 보니까 짬타님도 키고 막 모동님도 키고 다 키더만. 그러면 나도 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닉네임에서 한정판 티셔츠 디자인이고요. 이번에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좀 이따 한 장 받아올 것 같아요. 월요일 방송에 한번 입고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딱 이 티켓을 산 사람한테만 준다. 발가락쌤도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하고 이 고가의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머천다이즈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매니아라는 뉴스인데요. 아일랜드가 레슬매니아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킬케니 시의회 위원인 모리스 쇼트는 아일랜드의 강력한 관광 인프라와 대형 이벤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입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유치가 성사된다면 레슬매니아 역사상 최초의 유럽 개최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노리고 있잖아. 영국 런던 시장인가도 노리고 있는데 아일랜드도 노리고 있다. 또 니칸이 레슬매니아 44 개최지는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사우디보다 더 큰 충격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노리고 있고 영국도 노리고 있고 어디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베키, 핀벨러, 쉐이머스, 라이라 이날 막 쉐이머스 이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되는 거 아니야? 핀벨러 지금이니 핀 13 뜯게 핀 14 뜯게 뭐 어서와 내 친구란 뉴스입니다. AW의 바비 레슐리가 절친한 동료인 뉴데이의 방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레슐리는 이것은 WWE의 명백한 펌블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막 펌블이 약간 조졌다? 약간 이런 걸로 실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데이는 업계에 모든 걸 바친 선수들이다. 회사는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원하는 것을 다 해줬어야 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AW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며 존중이 결여된 WWE 태도에 실망한 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바비 레슬리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뉴데이는 WWE 레전드, WWE 라이퍼가 되었어야 됐다. 라이퍼. 이 WWE에서 선수 생활을 다 지내야 되는 이런 WWE 당연히 WWE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다. 뉴데이는 WWE 라이퍼였어야만 했다. 근데 그러지 않았고 그건 WWE 실수다. 그래서 AW 올 것이다. AW 오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WWE는 선수에게 존중이 결여됐기 때문에 대거 이탈할 것이다. WWE 시청을 그만둘 것이다. 이 바비 레슬리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말라카이가 되고 싶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WWE에서 방출된 알리스터 블랙의 AEW 복귀설이 제기되었으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AEW의 적극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파이트풀에서는 AEW 측이 이를 공식 부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내부 선수가 그의 복귀를 반대한다라는 루머도 있으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복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블랙이 AW에서 말라카이였는데 다시 WWE로 알리스터 블랙이 됐다가 지금 또 AW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협상 중이다. 근데 파이트풀에서 아니다. 일축했는데 근데 이제 또 AW에서는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또 부정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이 건강한 마인드셋으로 충성할 수 있는 말라카이 블랙은 좀 욕심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결국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걸 번역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결국에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뉴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비일비재해.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말라카이 블랙 재협상 없다. 파이트풀 쪽에서 없다라고 단정지은 정정 보도가 있었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WWE는 필요 없다라는 뉴스인데요. 현존 최고의 레슬러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윌 오스프레이가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WWE 시스템 도움 없이 현재의 위치에 오른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오스프레이는 나는 WWE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라고 강조하며
고향인 영국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행보가 자신의 신념이나 목표를 타협하지 않고도 성공하고 싶어하는 영국의 젊은 유망주들에게 큰 영감이 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 맞죠? 네, 오스프레이. 영국이 낳은 가장 큰 스타라고 생각이 되고, 오스프레이는 같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5년 9월 척수까지 압박하던 심각한 2개의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 경추 유합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술 직후 청구된 금액을 보고 경악했다라고 밝혔으며, 솔직히 말해서 그 수술비는 내 집값보다 더 비쌌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스프레이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수술 집도의와 더불어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토니 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이런 부상은 레슬링 은퇴를 의미했겠지만 의학의 발전과 토니의 지원 덕분에 6개월 만에 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술 이후 몸의 가동 범위에 변화가 생겨 슈팅 스타 프레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아쉬운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WWE 바깥에서 낳은 가장 위대한 스타는 케니 오메가, 윌 오스프레이, 영 벅스, 의심할 바가 없죠. 이쯤 되면은 존 목슬리가 WWE를 찍먹한 게 아쉬울 정도인 수준인데, 정말로 WWE 바깥에서도 월드 스타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 WWE 선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연봉을 맞춰주고 있는 토니 칸. 또 이번에 수술비는 집값을 상회할 정도로 비쌌는데 그 수술비조차도 토니 칸이 내줬다. 이렇게 레슬링을 사랑하는 억만장자가 AWA 복지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WWE 선수들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쇼에서 쇼를 이동할 때 렌트카를 직접 사비로 내잖아. 호텔도 사비로 하는데, 뭐 레슬매니아는 이번에 WWE에서 마련한 숙소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정작 그 숙소가 어딘지 밝혀지자마자 WWE 선수를 통째로 볼 수 있는 호텔이 있대 이러고 이제 거기로 사람이 몰려서 정작 그 잡아놓은 호텔을 안 이용하는 선수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WWE 호텔도 원래 안 내줘요. 비행기도 안 내주고, 비행기는 그냥 잡아주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AW 선수들은 이걸 다 해주잖아요. 렌트카, 뭐 이동, 호텔 이런 거 다 해주기 때문에 토니 칸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는 예전에 2000년대엔 티켓값 내줬는데 네트워크 런칭하면서 싹 다 사라진 복지. 이 쇼를 이동하는데 비행기는 내주는데 그 챔피언만 1등석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케빈 나이트는 WWE 가고 싶어 하던데 사실 누군들 안 가고 싶겠어. 오스프레이조차도 협상은 했잖아. 근데 그 가격이 로우 미들카더 정도의 연봉이어서 모욕적이어서 계약을 안 한 거지. WWE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WWE 안 맞는다라고 느낀 거지. 영버스도 협상은 했잖아. 영버스 오면은 B&D 엘리트 쇼 따로 만들어줄게 해고 협상을 했는데, 누구나 관심이 있었으니까 협상을 해본 거 아니야. WWE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스팅도 왔잖아. 스팅도 영원한 WWE 대척자였던 스팅이 왔잖아. 더스티 로즈도 왔잖아. 더스티 로즈는 WWF 때 NWA에 있었죠. WWF 때도 WCW에 있었죠. WCW 때는 부커였잖아. 부커 겸 선수였잖아. 그렇게 평생을 WWE 적으로만 살던 더스티 로즈인데 나중에 왔잖아요. 펑크도 돌아왔고, 그러니까 모두가 WWE 원해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오스프레이, 케니 오메가, 영 벅스, 존 목슬리 막 이 정도 레벨까지 가버리면은 사실상 WWE 안 가도 되죠. 유명세도 꽤나 대단한 데다가 연봉을 일단 WWE랑 맞춰주니까. 목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WWE 웬만한 메인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은퇴 선언이라는 뉴스인데요. 트레버 머독의 은퇴 소식입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링을 지켜온 머독이 마침내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NWA 파워에 출연한 트레버 머독은 경기 후 카일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오직 돈만을 위해 링에 올라서 팬들을 실망시키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며, 가족과 스승인 할리 레이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때 떠나고 싶다라는 진심 어린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27년간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 덕분에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99년에 데뷔 후 수많은 챔피언십을 거머쥐었던 그의 위대한 여정은 빌리 코건과 NWA 팬들의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WWE 활동으로 익숙하잖아. 태그팀 챔피언도 나름 손에 몇 번 쥐었었고, 트레버 머독은 그 유명한 할리 레이스의 제자였고, 랜스 케이드는 그 유명한 숀 마이클스의 제자였고 해서 많은 기대를 얻었었던 태그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깡촌의 그 한정된 캐릭터 덕분인지 좀 한계가 빨리 드러났고, 랜스 케이드는 뭐 방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트레버 머독은 일찍이
NWA에 완전히 충성했죠. 예, NWA 충성하면서 NWA 챔피언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NWA를 구매한 NWA 사장 빌리 코건, 스매싱 펑킨즈 밴드의 보컬이자 위대한 락커죠. 아주 월드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빌리 코건과 NWA 팬들의 박수 속에서 은퇴했다. 그래서 이 빌리 코건 작년 부산 락 페스티벌에 나오지 않았냐? 작년 부산 락 페스티벌에서 스매싱 펑킨스가 공연했는데, 아무튼 프로레슬링 굉장히 좋아하는 월드 락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버 머독 은퇴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쉽긴 했어 라는 뉴스인데요.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NXT의 컷 오프, 이제 예산 삭감,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내부 역량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타이라 멘사 스톡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운동 능력을 가졌지만 프로레슬링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나 캐릭터 개발 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칼리 브라이트, 세레나 린턴 등의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경기력이나 퍼포먼스 문제로 방출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30일간의 타단체 출연 금지 기간을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5월 24일 이후에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4일 이후에 FA가 되고요. 얘네들은 뭐 예산 때문이 아니라 기량이 너무 발전이 더디다. 그래서 이제 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라 멘사 스톡이 말이 많죠. 지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서 아깝다. 또 심지어 LFG 우승자인데 거의 뭐 슈스케잖아. WWE판에 슈스케 우승자인데 왜 자르냐, 이럴 거면 왜 우승시켰냐,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데, NXT 애들은 죄다 돈하고 관련이 없다. 멘사 스톡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서 좀 비쌌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재능 문제다. 이번에 잘린 NXT 애들은 다 재능 문제다. 칼리 브라이트가 심지어 옛날에는 켄달 그레이랑 태그팀으로 활동하면서 그때는 칼리 브라이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었는데, 둘 다 이볼브로 샌드다운 된 뒤로는 오히려 켄달 그레이가 떡상하게 되면서 칼리 브라이트가 잘려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레나 린턴은 심지어 NXT 땅도 못 밟았죠. 이볼브에 있던 애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잘렸다. 숀 마이클스가 칼같이 잘랐습니다. 숀 마이클스랑 누구 한 명 더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튼 재능이 안 되는 애들은 다 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멕시코요? 라는 뉴스인데요. NXT의 수장 숀 마이클스가 록센 페레즈의 남자친구 드레이크 모록스에게 방출을 통보했습니다. 마이클스는 코치진의 평가는 좋으나 3년이라는 투자시간 대비 결과를 보여줄 자리가 지금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냉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타단체 트리플 레아에서의 활동 기회를 언급하며 훗날을 기약하는 조언도 있지 않았습니다. 해서 아예 방출 같진 않았고 트리플 A로 가 뭐 이런 거였는데, 원문 뉴스에는 좀 방출처럼 써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바꿔놨어요. 이 사람이 드레이크 모록이라고 록센 페레즈의 남자친구입니다. 아, 너 여기 3년 있었지? 너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 Unfortunately, your time here at the PC is going to be over with. 하지만 현실은 너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회사에 있나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너는 이제 끝난 것 같아. Of that coin is there's a huge opportunity for you in AAA. 너에게 트리플 A에서 큰 기회가 있어. 그래서 록센 페레즈의 남자친구 멕시코 갈 것 같다. 근데 뉴스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걸 뭐 방출처럼 뉴스를 해놨거든. 그냥 트리플 레아로 샌드다운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뉴스 사이트에서 하는 말들이 오보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에 대한 진실도 그냥 상황을 계속 봐야 돼. 그냥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 모든 뉴스 같은 것들을. 그냥 저거 따로 찍은 거 보니까 트리플 레아 갈 듯. 그러니까 트리플 레아 갈 것 같아. NXT에서 그냥 무사수행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